대출이 안 되니까 제1금융권은 못 가고 제2, 제3금융권에 가서 7%, 8%, 15%, 20% 주는 그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집을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그분들이 지금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을 거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건설업계를 걱정하고 있어, 지금도. 그 바가지 씌우든. 바가지 쓴 시민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짜 분양가 상한제. 아, 가자입니까? 다 풀어줘. 다 빠져나가. 뭐 재건축이라 빠져나가고 재개발이라 빠져나가고 이것저것 차 떼고 포디면 분양가 상한제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일률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가를 공개하면 네. 상한제를 안 해도 비교할 잣대가 생기잖아. 근데 원가 공개도 안 하고 정부가 해야 될 원가 검증이 분양가 상한제예요.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검증을 해줘야 돼. 아,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든지 그것도 안 하고. 그럼 무정부 상태지.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안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안 사.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돼? 그럼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집을 사러 가. 25평짜리 집을 사러 가는데 건축비가 얼마지? 2억이라고 계속 들었어. 궁금한 게 뭐예요? 땅값이잖아. 땅값은 얼마지? 땅 한 평에 그 주변에 가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이래.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 4억밖에 안 돼. 근데 그걸 8억, 9억, 10억에 분양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걸 모를 때는 2억인지, 모를 때는 전에 얼마에 분양했고, 뭐가 옆에 여기, 뭐가 생기고 하고 막 하면, 더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면 혹해서 산다고. 왜? 전에 그거 안 샀던 걸로 해서 몇 억 손해본 것 같아. 그래서 산 거야, 사람들이.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 뭐 굉장히 많아, 경기도에 가면. 아니, 서울에 내가 살고 싶다. 서울에도 네, 서울에 많아요.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서울에도 많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땅이. 지금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이런 논밭이 없으니까 신도시는 다 어디다 져요? 경기도에다 짓잖아. 그 경기도 짓는데 다 그렇게 많이 짓겠다는 게 다 여기 지금 구리토평 뭐 여기 이런데 저런데 지금 이 경기도 주변에 신도시 지금 공급하겠다는 땅이 어마어마해. 서울 면적보다 서울의 이 면적이 200만 평이에요. 근데 이 강이나 산을 빼면 100만 평, 1억 평이야. 전체 면적이 2억 평이고 강과 산을 빼면 1억 평이야. 근데 경기도 신도시 지은 면적이 얼마지 알아요? 1억 평이야. 서울만한 땅으로 경기도에서 이 신도시를 만들 때 왜 만든다고 그래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만들어. 네.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써.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건물만 파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오르죠. 그럼 공기업은 이익에 손해요. 그럼 공기업도 이익이고 분양을 건물만 분양 받아가는 일반 시민도 이익이고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설업자. 건설업자는 이 땅을 싸게 사다가 분양가 안 가르쳐주고 바가지 씌워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막 언론이 어디 올랐다고 계속 얘기해줘가지고 거대한 카르텔이 국민을 속이는 그런 정책을 쓸 때는 집값이 오르고 지금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SH가 한 거는 서울 시내에만 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와서 보니까 서울 시내에 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뭐 수서, 그 다음에 양원, 뭐 이런 데다가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전부 LH에다 일을 줬어. 서울에 있는. 서울의 택지 개발을 마지막에 태릉 골프장 그것도 LH한테 사업권을 넘겨줬어. 아니 LH는 지금 경기도도 많아서 처치곤란인데 그러네요. 왜 서울시까지 다 주냐고. 그 와서 내가 지금 더 많은 걸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서초구에는 성디마을, 사당역 옆에, 그 다음에 강남에는 구룡마을, 개포동 쪽에, 강북에도 곳곳에 있는 여러 토지들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0만 개가 있어요. 그 중에 4만 개가 30년이 돼가 재건축을 해야 돼. 그 4만 채를 부시고 10만 개를 만들 거야. LH하고 GH하고 각 개발공사가 개발공사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같이 하라고 내가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시킬 수 있어? 오야붕 대통령. 장관, 네, 장관. 그 다음에 국회,
근데 국회는 국회가 법을 만들면 돼. 자기 집값 떨어질까 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값 떨어질까 봐 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하겠대. 법은 통과. 나만 하게 되면 서울만 집값이 떨어지면, 근데 서울만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 집값은 서울에서 했는데 다른 데가 먼저 영향을 받아. 지방과 수도권이. 지방부터. 서울은 그 다음에.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처음에 했더니 서울은 안 떨어지고 경기도가 떨어지, 경기도가 수도권이. 지금도 가장 경기도가 영향을 많이 받아.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저 지방이, 그리고 한 1년 후에 서울로 와. 그러니까 나 때문에, SH 때문에, 서울시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양원가 공개하고 반가 아파트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야. 미국 때문에. 아, 그럼 이 분양원가 공개하고 요 정책이 좀 많이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생각을 해봐. 자기 집 옆에 자기 집이 20억인 줄 알았어. 10억짜리를 20억 만들어줬어. 근데 3억짜리가 자꾸 나와. 더 좋은 집인데, 새 집인데. 조금밖에 안 나는데. 그 조금이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음마 아파트가 5,000세대, 6,000세대야. 그 중에 3개만 5천만 원 이상 가격으로 팔리면 그 3개에 있는 동만 올라요? 아니면 다 올라? 3개인데. 1년에 거래된 게 20개인데 한 달에 한두 건 거래됐는데 음마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11억 가던 게 29억까지 올라갔어. 18억이 올라갔어. 2.5배가 올랐어. 몇 개 거래됐어? 6천 개 중에 몇 개 거래 다 올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잠실 5단지인데 내가 거기 지금 30 몇 년 살고 있는데 나처럼 한 군데서 30년 넘게 살면 그 30년에 한 번씩 거래되면 한 4, 5천 세대짜리가 30년씩 살아버리면 몇 개나 거래되겠냐고 1년에. 거래가 별로 안 돼요. 근데 그 몇 개 거래된 게 전체 집값을 다 끌어올려. 그 단지가 올라가면 그 옆에 단지는 어떻게 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잠실에 1, 2, 3, 4, 5단지가 있었는데 어느 한 단지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 잠실에 있는 가구가 한 4만 가구 되는데 지금 요새 몇 개나 거래되겠어. 지금 둔촌 주공이 6천 세대에서 13,000세대가 돼. 헬리오시티가 4천 세대에서 9천 세대가 됐어. 그거 몇 개나 거래됐겠어. 문재인 정부 때 몇 개 안 거래. 근데 다 올라. 강남 전체가 봐. 반포 일대가 다 올라. 큰 아파트까지 같이 올라.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 집이 반포 주공 1단지인데 5년 동안 30억이 올랐어. 집값을 가장 효율적으로 잡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데요? 집값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그건 가짜 전문가들이 오진할 때 내놓는 대책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봐. 3기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자꾸 져야 서울 집값이 더 오르죠. 서울 집값 더 올리려고 시작한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근데 왜 공급하지도 않는데 3기 신도시 한 개도 안 했는데 서울 집값이 왜 떨어져? 아니 서울 집값이 내가 3년 전에도 그랬어요. 3기 신도시 할 필요가 없다. 네. 그 아직 못 하고 있어. 아직도. 왜 못 해요? 뭐 보상 문제. 안 팔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거기서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사람이 그 3년 동안 아파트를 줘서 입주해야 공급이 되는 건데 아직 착공도 안 했어. 근데 3기 신도시 착공도 안 했는데 왜 서울 집값이 떨어져? 공급 부족해? 아직 공급을 할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서울 집값이 떨어져? 금리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그때 금리라고 했어야지. 그때는 금리가 쌌어. 근데 그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줬어. 그럼 대출 때문에도 아니고 대출을 쪼이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대출을 쪼여도 집값이 오르고 새마을금고 가서 사업자금으로 한 10억씩 빌려다가 집을 샀으니까 8% 9%로. 그러니까 금리 때문도 아니고 대출 때문도 아니야. 아무리 대출을 막아도 집값이 오르면 사러 가요? 안 사. 사채를 얻어서라도. 부모님한테 가서 땡깡을 부려서라도 돈을 뜯어다 사. 근데 분양 원가가 공개되니까 안 사. 겁이 나서 못 사. 그래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겁이 나서 못 사. 아니 한 달에 1억씩 떨어지는데 사요? 지금 집 사는 사람은 LH밖에 없어. LH가 매입 임대를 해줘서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를 살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근데 거래량이 제일 많아. LH가 사줘.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매입 임대 한다고. 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억에 사다가 한 2억 정도 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만 받고 빌려줘. 그럼 신청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인기가 최고예요. 청년한테 인기가 좋아서 산대. 벤츠 탄 청년들이 거기다 차 대고 있어. 그러면 집을 안 사고 차를 사. 그러면 돈이 있는 집이네요. 그럼 소득이 있는 거죠. 가짜 청년이네, 가짜 청년. 근데 뭐 프리랜서들은 월급 받는 게 아니니까 네. 소득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정책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은 서울에다가 빌라촌을 짓겠대요. 뉴 빌리지 해가지고 비아파트를 10만 채를 짓겠대.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싫어하는데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경기도 논밭에다 잔뜩 져서 신도시를 만들어 주겠다고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거 지으려고 땅을 잔뜩 사놓고 그건 안 짓고 서울에 와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LH 시켜서 빌라를 사줘. 빌라를 또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빌라 10만 개를 짓겠다. 근데 그런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 그 문제 지적하던 사람들이.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기업 사장인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어떻게 하겠어, 나를?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나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한다고 내 거취를 얘기하면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볼 것 같아요? 아니, 뭐 거치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불쾌하거나. 불편한 거는 20년 전부터 불편해했어. 나를 20년 전부터 그 사람들은 불편해했었어요. 20년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비서실장하고 이 시민사회 수석을 했던 문재인 비서실장은 나를 불편해했어. 지금 그때도 내가 그러면 그때도 내가 계속 노무현 정부를 저격했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칭찬한 건 이명박 대통령을 칭찬했어. 지금 무슨 정부예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서울에서? 근데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가 다 망해서. 국토부 장관은 이런 걸 좋아하질 않아. 왜요? 20년 전부터 이 후분양제 하는 척 하다 말어. 분양원가 공개 싫어했고. 지금 장관이 LH 사장을 했어. 그 LH 사장 할 때 자기도 안 했어. 근데 여기를 자꾸 하고 있어. 그래서 속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 불편하겠네요. 불편하지. 그럼 뭐 경기도지사 반값 아파트 한다고 그랬고 경기도지사도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장관 했던 사람이야. 김동연 씨가. 네. 그 반값 아파트가 뭔지도 모르고 반값 아파트를 한다고 했는 건지 20만 개를 한다고 그랬어. 4년이면 1년에 5만 개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짓는 건 다 반값 아파트로 해야 돼. 근데 한 개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경실련이 물어보니까 2026년 자기가 임기 끝난 후에 지분 적립형 아파트를 할 예정이래. 지분 적립형도 있고 이재명의 기본주택도 있고 윤석열 후보 시절에 맞나요? 원가주택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그게 어떤 주택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데 이게 뭔 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할 건지도 모르지만 그게 어떤 유형의 주택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시켜서 한다고 한 건데 왜 공무원들한테 그런 주택 공급을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역세권 첫집주택 청년 원가주택이 뭔지 잘 모르는 거야, 본인도.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니까 왜 공급이 안 되는지도 몰라.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정치 선언하고 만났던 경실련 본부장이 SH 사장 된 거는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대통령 후보 때도 내가 SH 사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와서 오세훈 시장과 해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건물 분양, 반값 아파트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신문 스크랩 할 때 우리 서울시가 하는 건 다 빼고 하나 봐.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대통령께 보고할 때 이걸 다 빼고 보고하는지 알면 야 이거 SH 사장 내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은 맨날 원가 공개 뭐 건물 분양 후분양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것이 어떤 정책인지 한번 다시 따져보고 할 수 있으면 LH도 좀 시키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라.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했어. 프레이티브를 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장관님이나 뭐. 임명된 지 지금 한 석 달 정도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박상우 장관이 지금이라도 SH가 한 정책을 LH뿐 아니라 다른 지방개발공사에 실행을 시키면 내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거다. 저출산과 인구 소멸 문제도 해결하고 이 시민들이 고통받던 집값, 거품,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에 낀 거품, 그 거품이라는 아주 독성이 강한 그걸 빼내면 지금 20년간 5명의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이 된 건데 상당히 성공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될 거다. 전임 장관께서는 2006년에 나를 만나서 분양원가 공개에 꼭 필요한 제도다. 민간까지 확대해야 된다. 하고 본인이
법안까지 냈어요. 원희룡 장관이. 근데 본인이 장관이 되고서 분양가 공개를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물으면 검토해보겠다. 작년 국감 때 지금 LH 이한준 사장도 의원들 질문에 도입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만답을 해요. 결국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국민의 기업, 시민의 기업인 공기업이 시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글쎄 아무리 경영을 잘한들, 공기업이 이익을 많이 낸들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박상우 장관이 이 프레임 TV를 좀 보시고 시간을 좀 내서 전체 풀 영상을 보기는 어려울 거고 짤막짤막하게 편집된 영상이라도 보신다면 좋겠다.